유쾌하지만 가볍지 않게 진솔하면서 깊이 있는 고품격 토크쇼 백문이 불여일견의 백두희 문서진입니다. 네. 네. 참 시장이 어렵네요. 네, 변동성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네, 변동성이 뭐 이 정도면은 멀미를 느끼지 않는 분이 없을 정도로 네. 좀 완벽한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 증가 우려감,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이슈가 좀 있으면서 네. 시장이 좀 양시장 모두 좀 변동성을 좀 확대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11%가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종목이 급락한 게 아니라 지수가. 네, 지수 자체가 이제 11%가 급락했다는 거 굉장히 이제 큰 이슈긴 하죠. 아무래도 이제 뭐 저희가 또 뒤에서 또 눈치는 채셨겠지만 네. 뒤에 또 이야기를 좀 드리겠지만 어쨌든 러시아 관련 부분에서 좀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 장 초반에는 좀 한때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다가 중요한 건 좀 오들면서 다시 이제 좀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장중에는 한 선물을 한 6천 개 정도 이상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조금 돌려놓은 모습이기도 하고요. 확실하게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체력이 좀 그래도 많이 강해진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이제 조금 많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코스피 쪽에서 기관이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 다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여전히 좀 보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뭐 뒤에 또 이야기해 주시겠지만 그 원달러 환율 또 다시 조금 바닥 찍고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전반적으로 이머징 시장, 그러니까 이머징 통화가 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머징 지수들도 상대적으로 전부 다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좀 부담인데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느낌 듭니다. 못 먹어도 고 같은 느낌? 지금 뭐 거의 뭐 바이오는 어쨌든 그래도 이 장에서 좀 살아남으면서 또 상승을 해주고, 바이오를 가지고 있는 분과 또 바이오가 없는 포트에 또 사실 상대적인 박탈감, 이 부분을 좀 느끼면서 오히려 또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좀 더 이제 까다롭고 그런 흐름이 좀 연출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진짜 뭐 전일 이제 러시아 증시의 급락과 루블화의 어떻게 보면 급등과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트럼프가 또 하나의 이슈를 또 던졌잖아요. 네. 뭐 이슈 메이커죠. 이 정도면은 트럼프가 던지면서 또 이제 미국 증시가 급등으로 시작했다가 네. 뭐 상승분을 굉장히 많이 반납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나라 장이 처음에 열릴 때는 좀 걱정을 했어요. 네. 이거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왜냐면 코스피 야간 선물도 좀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근데 또 막상 또 까보니까 또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또 금방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떨어졌을 때는 이제 미국 달러, 원 달러 환율 자체가 한 0.5% 이상 급등을 하면서 외국계 그런 자본이 선물 매도 포지션을 6천 개가 확 잡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확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3천 개를 또 확 또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원 달러 환율이 한 번에 또 하락으로 또 전환을 해요. 0.5% 플러스 0.5%에서 마이너스 0.2%까지 확 떨어집니다. 그러더니 또 다시 또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포지션을 또 2천 계약 또 더 늘리면서 다시 또 증시도 살짝 빠지고 네. 환율도 다시 상승 반전하면서 증시가 이래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이 정도면 너무 현기증 나는 증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렇게 이제 변동성 큰 장에는 대안주가 어떻게 보면 돈이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대안주로서의 또 역할을 또 바이오가 해주면서 바이오만이 뭐 독야청천이죠. 네, 이 정도면 뭐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일단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게스트는 이분은 안 모실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 제가 보기엔 개장 전까지 그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 1위를 사실 우리나라 실시간 검색 순위에서 이게 1위가 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그렇죠, 네. 어쨌든 오늘 가장 핫한 이슈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손님 한번 모셔보죠. 러시아 RTS 지수가 11.44% 폭락했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미국이 제재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앞서 미국은 러시아 관료 17명과 신흥 재벌 7명에게 미국 내 자산 동결을 포함한 제재를 발표했고, 푸틴 대통령의 핵심 주변인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외신들은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루블화 가치도 2년 만에 최대 1일 낙폭을 기록했고,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세계 경제의 눈이 러시아로 쏠렸는데요. 러시아 증시 급락, 그 의미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오늘의 게스트는 러시아 증시 급락입니다.
네. 일단 이제 뭐 이야기를 다들 아시겠지만 뭐 많은 언론인과 그다음에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 보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도 또 저희 100문만의 시각으로 또 러시아 폭락과 관련된 부분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네. 일단 원인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추가적인 더 제재를 함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기에 따른 우려감이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혹시라도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또 한판 제대로 또 붙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네. 우려감이 있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이번에 이제 제재 대상이 되었던 신흥재벌이라는 이쪽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라든지 이쪽 부분 자체가 러시아 쪽에 이제 에너지 관련 업종, 그러니까 기업들에 대한 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또 우려감이 같이 나온 거죠. 표를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이제 우려감이 나오면서 러시아 증시가 그러니까 11% 하루 만에 11%. 사실 이거는 우리 쪽은 예전에 리만 사태 때 네. 그 기억나십니까? 그 삼성전자 하한가 찍었던 그날 그날 그렇게 지수가 그렇게 한번 급락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그만큼 굉장한 이슈입니다. 한번 보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빨간색으로 된 건 루브라입니다. 이게 루브라 차트고 그다음에 여기 검정색 선 맞죠? 검정색 선으로 된 게 이제 러시아 지수 차트인데 보시는 것처럼 진짜 거의 수직 낙하. 뭐 하나 변변한 소위 말하면 그거 없이 그냥 수직 낙하를 해버렸습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들은 이거 블랙스완이 뜨는 거 아닌가. 네, 자꾸만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사실 증시가 하루에 아무리 러시아 증시가 이머징 내에서도 조금 이제 약한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11% 급락 나오는 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진짜 뭔 일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좀 약간 나온 거죠.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흐름이 나온 건 기본적으로 러시아 증시의 약간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 증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에너지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 이쪽에 원자재 관련 기업인데 지금 이번에 제재가 들어가는 것들이 다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러시아 증시 전체의 뭔가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재하는 딱 거기가 중요한 건 러시아의 핵심 산업이라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반도체 관련 쪽으로 두드려 맞아서 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뭐 장중에 뭐 한 30% 빠진다든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 같으면 삼성전자가 한 30% 빠지면 네. 사실 지수 자체도 엄청나게 그만큼 많이 그렇죠. 빠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특정 종목에 대한 이제 매물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 쪽은 전체적인 구조상 증시의 구조상 이렇게 11%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 매수세가 좀 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빠졌죠. 이게 굉장히 비이성적인 흐름이라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워낙 이제 시장에 투심이 훼손돼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안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받아주는 세력이 없다 보니까 생각보다 낙폭이 더 크게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저는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 생각드는 게 그러니까 오늘 증시 폭락과 관련된 부분만 보고 너무 지나치게 과민 반응은 안 보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아는 남자를 통해서도 설명드렸지만 러시아 증시가 폭락 이것만 가지고 시장 우려할 필요는 없다.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가 윗꼬리를 단 건 이 러시아 문제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이 이야기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추가 제재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큰 부분은 아니고 이미 시장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실제로 미국장 시작했을 때도 러시아가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1% 이상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별로 큰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지금 오늘 미국 시장에 그러니까 윗꼬리를 단 결정적인 이유는 재정 적자 증가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점을 좀 더 그러니까 좀 논점이 좀 다른 거죠. 원래 이쪽이 핵심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흐름을 보면 확실하게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시장의 주요 그러니까 참여자들이 시장 자체를 그렇게 올리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굵직굵직한 재료들이 악재들이 하나씩 해소가 되려고 하면 계속 시장에 문제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던져서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일단은 통화정책과 관련된 부분의 불확실성도 사실 실제로 별로 없었는데 누구나 다 알았는데 그게 결국에는 FMC 회의 끝까지 가야지 확인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수그러드는 상황에서 또 갑자기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또 튀어나온 거죠. 그럼 거기서 또 이제 최근에 들어서 다시 이제 주말 동안 협상을 한 해 만에 해서 미중 무역 우려감이 완화되려고 하니까 갑자기 또 러시아 문제까지 나와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시리아까지 엮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이 시장의 흐름 자체가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올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밑으로 확 뺄 거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문제들은 쉽게 말하면 추세를 훼손시킬 문제들은 아니니까 이게 추세적으로 확 내려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흐름 자체가 자꾸만 악재가 소멸되면 새로운 악재를 자꾸만 시장에서 부각시키는 걸 보면 아주 시원하게 또 끌어올리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자꾸만 들게 되네요. 예. 네. 지금 솔직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2년, 2013년부터 원래 말이 많았던 네. 나라죠. 솔직히 이제 전 세계 강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뭐 제가 그때 저번에 한번 비유를 들었는데 이제 미국과 중국이 한 190대 그리고 180대 후반에 중학교 1학년생하고 네. 초등학교 6학년생이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는 한 185 정도 되는 네, 한 초등학교 4학년.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게 큰 나라들이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들을 많이 했고 크림반도를 어떻게 보면 이제 불법적으로 네. 취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유럽의 제재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엔 또 이제 시리아 쪽에 또 이제 지원을 하면서 네. 그쪽에서 이제 지원한 부분이 이제 화학 무기 쪽이죠.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거센 세계의 질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유럽에 이어서 지금 미국까지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지금 트럼프가 또 이슈를 던진 게 그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오늘 밤 내에 시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또 중대 발표를 한번 해야겠다. 결국에는 나만 또 바라봐. 네,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의 입을 우리는 또 바라볼 수밖에 네. 없고 만약 시리아 쪽에 이제 진짜 뭐 예상을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뛰어넘는 뭔가 공격이 일어난다. 거기에서 또 반발을 또 이제 러시아가 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장의 파동은 어떻게 또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좀 위험 자산에 대한 뭐 선호 현상이 아니라 이제 기피 현상까지 보이고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제 뭐 가장 큰 이슈는 러시아의 루블화의 급락과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지수의 급락을 들 수 있겠는데 이것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전 세계 이머징 통화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달러가 전 세계 이머징 통화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근데 달러가 다른 선진국 통화 대비해서는 또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겁니다. 부등호를 봤을 때 이제 유로화라든지 엔화 쪽이 이제 굉장히 더 많이 상승을 했고 중간에 한 미국 달러 정도가 있고 맨 마지막에 제일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이제 이머징 통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야기 또 나서 이야기 드리지만 네. 중요한 것도 같은 이머징의 대표 통화격이라고 볼 수 있는 호주 달러는 또 올라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 거의 통화들도 각계 전투입니다. 네. 그러니까 엔화는 엔화대로 그러니까 위험 자산대로 반응을 해버리고 호주 달러는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되니까 거기에 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버리고 그럼 달러는 미중 무역 분쟁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나중에 그 재정 적자 관련 부분이 심화되니까 거기에 하락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달러가 하락하니까 유로는 상승을 하고 네. 근데 시장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확대가 되니까 이머징은 하락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같으면 사실 달러를 중심으로 다 반대 흐름이 연출되는 게 맞는데 네, 맞죠. 지금은 지금 환 시장도 굉장히 각계 전투를 하고 있는 네. 모습이라서 사실 참 대응하기가 참 까다로운 시장이에요.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그렇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예. 상당히 지금 불안하게 지금 시장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체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의 눈이 바라보는 곳은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에 선순환되는 그런 지표가 아니라 뭐 사실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도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은 아예 그냥 뭐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짬시켰잖아요. 네. 네, 짬시키고 결국에는 지금 눈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그렇죠. 이슈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또 뭐 하나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트럼프가 이렇게 러시아에 대해서 강경하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제 생각엔 벌교라고 있어요. 네. 손자병법에 나오는 건데 싸움을 할 때는 결국엔 벌모 내가 남들이 나한테 공격하지 못하게끔 완벽한 실력을 갖추거나 엄청나게 규모를 키우거나 그 상황을 갖춰야 되고 벌교가 뭐냐면 내 세력들을 만드는 겁니다. 사실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했던 것은 철강하고 알루미늄 관세라는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내 편 들 거냐 이거였잖아요. 중국 말고 내 편 들 거냐. 이걸 조항을 다 집어넣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래 난 미국 편 들 거야라고 했던 그런 나라들한테는 이제 관세를 풀어주는 그런 부분을 보였는데 사실은 러시아는 결국에는
중국 쪽으로 합쳐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벌교를 확실하게 하는 것 같아요. 각각의 이제 세력을 나누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런 손자병법식의 그런 편가르기가 좀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제 생각에 이런 분위기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뭐냐 벌성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직접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 직접 싸우는 단계까지는 안 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전까지도 그리고 직접 싸운다라고 한다면 더 큰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따라서 지금 시장의 불안감은 계속 커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일단은 여기 이제 섹터 역량과 전략을 또 이제 이어가서 하자면 네. 일단 이제 시리아 쪽에 이제 미국이 이제 공습을 이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라면 뭐 할 것 같고요. 시리아전에 본격적으로 미군이 이제 뛰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더 고조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기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물론 뭐 많은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왜 자꾸만 시리아를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 시리아 정부군 같은 경우는 친러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지중해로 가기 위해서 대부분 다 부동항이잖아요. 그러니까 크림 반도를 먹은 이유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부동항 다 그러니까 다 겨울철 되면 다 동항이 다 얼어버려요. 그러니까 부동항을 항상 이제 그러니까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많이 계속 이제 소위 말하면 이 서진이죠. 서진을 많이 했고, 서진 제 이름이네요. 죄송합니다. 그 서진을 많이 했고, 중간에 거기서 중심적으로 시리아 같은 경우가 시리아 정부가 친러시아 성향을 가지면서 거기서 항구를 쓸 수 있게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러시아 군함이 지금 정박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은 이거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바로 지중해거든요. 네. 그리스라든지 이탈리아, 턱밑. 그냥 턱밑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 싫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저는 뭐 이 정부군과 반군의 싸움에서 분명히 민간이 희생되는 거 이 부분은 분명히 안타까운데 이게 사실 뭐 누가 옳고 그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군이 옳고 정부군이 뭐 그러고 이게 아니라 사실 힘의 논리입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반군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게 뭔가 정부군에 대한 민간 학살 여기에 대한 우려감 이것보다는 본인들 사실 러시아가 그쪽 진출한 거 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군에 힘을 실어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러시아가 이제 또 그러니까 아까 뭐 별교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편을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엔 미국은 또 유럽이랑 편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시리아 반군 쪽으로 힘을 더 실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본격적인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싸움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시장의 우려감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미군이 이제 시리아 정부군에 대한 공습이 시작되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또 고조가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뭐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요. 네. 약간 대리전 양상은 되겠죠.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시장의 변동성은 좀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사실 뭐 그렇게 좋은 안 좋은 이야기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흐름 자체가 뭐 최악의 경우는 계속 제가 이야기하면 안 간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시장이 이걸 최악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었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리고 호주 달러라든지 이런 것들의 반등 아니면 오히려 달러도 반등이 나왔었어야죠. 근데 이런 부분이 안 나오는 걸 보면 시장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분명히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의 우려감을 자극시키는 건 충분한 재료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지금 자리에서 시장을 추세로 하락을 빼기에는 사실 명분은 없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펀더멘탈 관련 부분은 여전히 명확했으니까 긍정적이니까 그리고 항상 역사적으로도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확대된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2차 대전인 걸 제외한다면 말이죠.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과 관련된 부분을 시장도 이제 뭐 학습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이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를 시장에 가지고 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하지만 이게 이제 최악의 신호로 써질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뭐 추세 하락은 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린 것 중에 하나는 뭐 이런저런 이제 이슈에서 한번 제가 관심을 가져볼 투자 아이디어로 저는 오늘은 이제 러시아 국채를 가져와 나봤는데요. 종목은 사실 뭐 이번 리스크에서 뭐 딱히 가져갈 건 없어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걸로 뭐 이득을 볼 만한 섹터가 눈에 확 띄진 제 개인적으로는 확 띄지는 않고요. 방어주 성향,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변동성이 컸을 때 양호해 줄 수 있는 약간 방어주 성향의 섹터들은 좀 눈에 띄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득을 볼 만한 건 제 눈에 안 띄어서 저는 그래서 러시아 국채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이슈가 많이 되면 루블화는 계속 떨어질 겁니다. 루블화는 떨어지는데 이게 언제까지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항상 문제라는 건 해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루블화 차트를 다시 한번 제가 이거 백전문가께서 한번 가져오신 것 같은데요. 루블화 차트 잠깐만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네. 네.
준비하신 차트인데 제가 좀 활용을 좀 하겠습니다. 네네. 네. 보시면 자료의 재활용이라고 하시죠. 네. 이 2013년부터 해서 루브라가 급격하게 이제 제재도 같이 들어가고 네네. 많은 이슈가 있으면서 계속 약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최근에 좀 안정을 좀 찾았습니다. 그렇죠. 좀 네. 찾다가 다시 한번 지금 반등을 보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즉 루브라 약세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쨌든 시장의 이머징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전체적인 경기 회복 속도는 유지된다면 결국에 저는 에너지 수요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결국 에너지 산업 구조가 거의 뭐 산업의 70%인 러시아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소외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만 그렇다면 루브라가 좀 반등이 조금 더 많이 나온다면 루브라 약세가 조금 더 진행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환차익을 노리는 저는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가 미국 대 뭐 러시아 간에 해가지고 완전 직접적인 뭐 쉽게 말하면 3차 세계대전이 그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트럼프는 항상 지금까지 보여왔던 것처럼 협상을 위한 네거티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압박하지만 결국은 협상을 끄집어낸다. 그럼 이게 완화가 되었을 때 러시아에 대한 뭐 예를 들어 규제가 완화가 된다면 루브라는 다시 한번 쉽게 말하면 루브라 강세가 나올 수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로는 전 러시아 국채, 물론 이제 달러로 발행된 국채 말고요. 러시아 루브라로 발행된 국채를 제가 보기에는 한번 진입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시장을 꿰뚫어보고 역발상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변동성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건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따라서 보수적인 자세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굳이 여기서 우리가 점쟁이처럼 이럴 것이다라고 해서 딱 거기에 풀베팅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냥 보수적인 자세로 약간 좀 관망적인 자세로 만약 현금이 있다면 현금 비중을 유지한 채로 좀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되고, 지금은 솔직히 이제 수익을 낸다라기보다는 포트를 수성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원화의 방향과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긴밀하게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급등을 하면은, 그러니까 원화가 많이 오른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 그러면은 선물 매도 포지션 외국인이, 그리고 그 반대 상황은 또 반대로 또 움직이거든요. 그냥 그런 걸 보면서 변동성 확대를 계속 좀 더 추이를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주식시장에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이런 그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 그런 쪽으로 이제 수출을 하기는 그런 회사보다는 이머징향 매출 비중이 높은, 그리고 웬만하면 내수주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바로 이제 1견 바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는 1견은 이제 작은 변화에 주목하는 것이 큰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작은 변화 하나하나마다 우리는 조금씩 캐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나비 효과처럼 또 어떻게 또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대응하는 자세를 가지고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런 큰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1견은 이런 식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저희 연구원들과 회의를 하면서 연구원들이 이제 또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대표님, 이거 어떻게 상황이 진행이 될 것 같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막 했을 때 제가 한 말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계속 지금 악재가 나오지만 아시겠지만 이걸 지금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여전히 없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좀 인내의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이야기드린 것처럼 분명히 미중 무역 분쟁 관련 부분은 완화가 되었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좀 완화가 되고 있는데 또 갑자기 이게 시리아 문제가 나올 줄은 사실 예측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 관련이 자꾸만 근데 나옵니다. 터져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지금 생각이 좀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다만 어쨌든 시장에서 추세적인 무너질 가능성은 아직까지 시그널이 잡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무너질 거라는 우려감 저는 가지지 마시고요. 지금 자리에서 저는 아까 백두희 전문가 이야기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일단 현금을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백문의 불여일견의 문서진 백두였습니다.